뇌물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뇌물을 주고받거나 알선수뢰하여 뇌물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액수가 높다면 법정형이 유기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뇌물로 건네진 물건이나 약속한 물건이 있다면 이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거나 뇌물죄 사건에 연루되어 고통받고 계시다면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L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뇌물죄 등의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뇌물이라 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서 금품이 오고 간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사익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그러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사회에서는 불법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요. 뇌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일컫습니다. 뇌물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형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뇌물죄는 엄연한 범죄이고 엄벌의 대상인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뇌물죄는 뇌물을 공여한 경우, 수수한 경우, 알선수뢰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현실적으로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만 한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였다면 사후수뢰죄가 적용됩니다. 또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이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하며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였다면 사전수뢰죄가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포괄하여 뇌물수수죄라고 말합니다. 만일 자기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 뇌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한 사람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뇌물을 공무원 자신이 받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뇌물죄의 개념이 상당히 복잡한 듯하지만 핵심은 뇌물이라는 것이겠죠. 형법에서 말하는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으로 정해진 공무원의 정당한 보수가 아니라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보수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특별수당, 판공비, 정보비, 출장비 등의 적법한 보수 이후에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라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의 명목으로 증여한 것은 뇌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공립학교 선생님이 퇴근 이후에 과외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사례비를 받는다면 이는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 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례비 명목이라 해도 뇌물성을 부정하기 어려운데요. 위의 사례에서 선생님이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의 과외를 지도하면서 시험 문제를 알려준다거나 학교 성적을 우수하게 평가해준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과외비 명목이라 해도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건네진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몰수는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며 추징은 몰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물건에 상당한 가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받은 뇌물을 이미 처분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 징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겠죠. 이른바 접대를 제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돈이나 귀금속 등의 유형의 물건뿐 아니라 유무형을 막론하고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채권, 유흥과 향응, 취직 알선 등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 혐의를 받는 경우 처벌 가능성과 수위가 낮지 않은데요. 특히 뇌물의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이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뇌물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관련 혐의가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뇌물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뇌물죄 성립 요건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물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L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하나하나를 성심성의껏 전담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뇌물죄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